오늘부터 2024 수시 특성화고 전형 대학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대학 성균관대 특성화고 전형은 고른기의 특성화고 전형으로 진행이 되며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총 23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모집 단위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합격자 및 합격 컷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서류 100%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컷 또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균관대는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매우 커서 내신 등급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최근 대학들의 종합 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학교마다 인원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과목별 인원 기준 100명 이상이면 1등급에서 100명 미만이면 2등급 이내까지는 내신 등급적으로는 동일하게 좀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에 성균관대를 지원할 때 본인의 학과가 50명 미만이라면 최대 2등급 이내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신 기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것만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가이드라인 정도로 고려하시라.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죠. 학업 역량을 통해 지원자의 교과 성적, 교과목 이수 현황을 포함해서 탐구활동, 수상 경력 등의 지원자의 학업 우수성, 지적 호기심 및 학업에 대한 열의가 드러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합니다. 평가 영역은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으로 나눠지는데, 학업 수월성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나 탐구활동에서의 성과를 통해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학업 충실성에서는 학습활동 참여도에 대한 교사의 평가나 꾸준히 지속한 탐구활동, 선택 교과 이수 현황 등을 자기 주도적인 학업 태도와 학문에 대한 열의를 같이 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학업 역량은 다각도로 해석되고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이를테면 교과학습에서 특별히 소홀한 과목이 있다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비교적 성취도가 낮더라도 희망 진로와 관심에 따라 도전적인 과목을 이수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역량은 지원자가 지원 모집 단위에서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공 적합성과 활동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지원 모집 단위, 즉 학과나 계열에 대한 관심과 탐색 노력, 그리고 준비 정도를 알고자 하는데, 이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관련 활동 및 경험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원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내 활동이 아니더라도 진로 계획에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탐색 과정에 희망 전공이 바뀌더라도 큰 불리함이 없도록 학과 모집 지원자도 계열 적합성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평가하고 있어요. 활동 다양성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 수준을 확인하고, 전공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심 분야의 소양을 쌓기 위한 다양성 활동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역량에서는 주로 공동체 활동 속에서 지원자의 모습을 통해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잠재 역량에는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의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기 주도성에서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공동체 협력과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경험,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표출하는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 학급 인원이나 학생회 등의 학생 주도 활동에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도 맡은 바 솔선수범하는 모습 또한 자기 주도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에서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발휘하는 배려심, 성실성, 봉사정신, 준법정신 등의 인성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전 가능성은 교사나 학우들의 평가와 비교과 활동 내용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험,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 등이 평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23 및 2022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22에 비해 2023 작년 입시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충원 인원입니다. 특성화고 수시 전형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균관대 합격을 하고도 충원 인원이 2022년에는 5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27명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문계에서 성균관대 이탈은 서영고 상위권 진학을 했을 경우에만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서울대 직육류 일반 학종에 특성화고 합격자가 딱 1명입니다. 또한 연고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와 재시문 면접이 있기 때문에 준비 자체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도 만약에 이탈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공기업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성균관대 지원과 동시에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취업이 됐을 때 성균관대를 포기하는 경우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다연계는 아무래도 최근 20개 최상위권 특성화고 학생들 경우 수시 6장 이외에도 20개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러한 학교들을 지원하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서강대나 한양대의 고른기 전형에 중복 합격을 했을 때 훨씬 더 선호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고 라인보다는 20개 특성화 대학으로 진출한 이 공업계 및 특히 IT 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원이 돌았을 것으로 보시는 게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인문계처럼 공기업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으로 이동한 지원자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종합전형에서의 입결에서 보여주는 내신 컷 기준으로는 특성화고 내신 등급 컷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특성화고 학과들의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1등급 대상 인원이 극단적으로 적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등급보다는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의 수치 분석 및 세특과 창차 활동의 내용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이 최상위권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싶으시다면 내신 과목이 1등급이냐 아니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보는 겁니다. 즉 성취도가 올 A에 가깝냐 혹은 올 A냐 아니면 만점에 가까운 A냐.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이 생활기록부에서의 내신의 과목별 성취도들을 봤을 때 솔직히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성취도가 올 A가 아닌 학생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B가 한두 개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서의 내용들의 퀄리티가 매우 좋죠.